하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달에 그 일간지 신문하고 공동 여론조사했던 문제 중에 그 자료가 있어서 일단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교통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물었을 때 차고지 증명제 등 이제 전면 시행하는 부분이 이제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트램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것은 25% 정도 나타나고, 차량 종량제가 17%, 승용차 2부제가 17%에서 이 모두 게 비율이 높은 것들이 이제 자가용 통제 비율 중에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제가 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참 재밌는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2001년에 그 논문입니다. 제주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에 대한 연구인데, 이 논문 저자가 지금 제주시장 하시는 고경실 시장님이세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말하자면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2016년 7월 1일 날 그 제주도에서 발표했다고 하는 제주교통 혁신계획 고고싱의 내용과 왜 이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전에 그 행정에 종사하시던 분이 쓴 논문의 내용과 15년 이후에 7월 1일 날 제주도에서 대대적으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왜 이렇게 유사하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15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그분이 실제 그 366명의 제주도민 시민들에게 조사해서 이 논문에 기재된 내용에 보면 요 비용 부담을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충분히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가용 이용보다 대중교통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데이터로 행정에 종사하시고 지금은 제주시장님이 되신 분이 쓴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차료를 인상하게 되고 어떤 강제로 부과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주차료를 낸다는 인식이 사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유료 주차장 있으면 솔직히 2만 도로에 세우고 이러는 게 우리 현실인데, 뭐 어디서나 다 주차료하고 주차료를 세게 부과하고 그러면은 이제 반발들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들어와서 이게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이기심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대중교통 또는 지금 교통난으로 심각해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교통을 왜 합니까? 왜 마실을 가고 왜 일터를 나갑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거든요. 행복하지 않으려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식 전환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번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욕심을 부렸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요.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블랙으로 넣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미래 설계해가지고 멜버른을 갔다 왔는데, 멜버른은 이면도로 주차할 때 시간당 15,000원씩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고, 여기는 뭐 주차할 데 없으니까라고 하는 명분하에 이제 이면도로 양쪽에다 세워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넓은 도로에 양쪽에다 세워놓으니까 이제 교차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일단 인기와 연관 없이 말하자면 이것이 도민들의 전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좋다고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원래 제주시에는 예전에 교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논문에 의하면 1996년도부터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경제 발전과 맞물리는 것이고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활 여건들이 좋아지고 도시에 말하자면 그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도로 상태는 그대로고 여건은 그대로인데 교통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유발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 유발 부담금제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주도는 아까 제가 발화지점이 같다고 했던 부분이 경제 활성화 또는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완화시켰어요. 예전에 제가 토론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는 말하자면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런 규제를 두면서 호텔이라 같은 데는 그런 규제를 두지 않으니까 호텔을 막 설치를 해요. 우리 시내에 가면 곳곳에 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호텔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그 지역이 혼잡할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들 때문에 이제 유발 부담금제 또는 다른 그 시설이 말하자면 혼잡해질 것을 대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존에 생활하던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박는다고 이렇게 뺀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질서에 편입하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얻어먹기만 한다는 것. 지금 차고지 증명 희망적인 말하자면 시그널이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일단 전체를 위해서 찬동의 의사표시를 하고요.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혁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기존에 나와 있지 않았던 것을 아주 혁해서 새롭게 해서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런 말을 혁명하듯이 하는 얘기거든요. 혁신이란 말을 아무데나 막 가당차게 붙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논문에서 얘기했지만 15년 전과 재탕이다. 15년 전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평가절하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에 지금 현재 행정시장 하시는 분의 위치에서 15년 전에 했다는 얘기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관한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겠다고 해서 과거에 못했는데 지금 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실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15년 전 걸 재탕하는 거라 하더라도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좋은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결국은 하려다가 중간에 사회자님이 자꾸 끊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혁신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 19개 과제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과거에 95년도까지는 우리가 교통의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발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유발자들에 대한 그 부담금을 제정하다는 게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내년 하반기에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1,500원이라는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교통을 유발한 이 체증을 유발한 사람들한테 어쨌든 간에 부과를 해서 세금을 그들이 원래 오염자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일반 도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우리가 바로 그 유발자들이죠. 차량을 운행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차요금 문제도 나온 거고요. 또 혼재 통학료라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에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다 유발자인 건 맞는데요. 우리는 그 유발로 인해서 우리는 이득을 얻지 못하지만 유발자이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뭔가를 교통 시행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에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부담을 주나요? 그 교통유발 20억에서 30억. 정량적으로요? 예. 아니 1,500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20억.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해당됩니다. 이게 전문 상가 건물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또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전수조사를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층의 상가 용도가 이게 학원 용도인지 식당가 용도인지가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해마다 조사해서 별도로 부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만드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타당하냐 과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유발 부담금은 이게 정말 이 부담금을 부과해서 정말 압력수단으로 작용하는 거냐라는 회의론자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발 부담금의 그 금액을 올리면 안 됩니까? 그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요? 금액으로. 예. 그래서 1000평방미터 서울 같은 데 잘 됩니까? 잘 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조사하는 게. 결국 우리는 특별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요 교통부담 그중에 10억은 또 행정비로 쓰고 그러니까 행정비로 쓴다는가? 말씀하시죠. 교통유발 부담금제를 이제 강하게 이제 정책적인 우선 과제로 1번으로 내세우는 것이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거든요. 신호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착한 기업 먹튀하거나 착한 기업
기업이 아닌 데는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현 과정에서 말하자면 어렵고 한 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는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발금 제도가 이제 시행함으로써 거치는 금액과 쓰는 비용이 비슷해서 못한다 이게 아니라 거치는 금액을 쓰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게 제도를 우리 특별법이 있으니까요.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연구소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 혁신계의 고고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로만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들이나 허가를 신청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통제수단, 교통에 관련한 통제수단을 낼 것이냐에 관한 것은 교통 유발을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충분한 개발 부담금을 확 올리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 교통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해결에 쓰는 재원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개발도 적정 개발이 될 그것이 거고. 그렇게 가야 균형이 맞춰지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개발 부담금을 확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특혜를 주면서 개발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일단은 유발 부담금하고 개발 부담금은 좀 틀린 개념이고요. 네. 저희가 그 교통 개발 건설 개발을 관련해서 그 비용 부담을 시키라는 부분은 선례들이 많습니다. 드림타워도 있고요. 신화역사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좀 올려야겠죠. 결국은 개발 부담금이란 게 결국은 그 부여하는 이유가 개발이익 환수라는 면도 있지만 그것으로 발생하는 교통이니 쓰레기니 이런 환경 문제를 처리 비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통 유발 부담금 이렇게 따로따로 할 거 없이 개발 부담금으로 좀 통합을 해서 확실하게 좀 제대로 걷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통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을 마련하면은. 근데 저는 재원도 재원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께서 모이시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겠다라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기본으로는 깔려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한 5, 6년 뭐 전에 민원 제기하고 자꾸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주차장 유료화합시다 하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주차장 유료화합시다 하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100% 동조는 안 하더라도 좀 뭔가를 좀 해결책이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도민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인식들이.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변하듯이 우리 행정도 인식이 변해서 좀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도민들도 그러면 행정도 저렇게 솔선수범을 하니 우리도 하겠다 이러면서 문제들 해결했지. 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보니까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이건 뭐냐 이러면은 이게 시민의식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뭔가 해법들이 좀 제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도 마찬가지로 기승전 그다음에 결은 항상 소통이 부재로 통하거든요. 그냥 교통 문제도 물론 전문가들이랄지 시간 많이 해서 활용해서 이런 고고싱도 만들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